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암은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업들이 암을 정복하기 위해 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전하는 건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환자의 면역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암세포만을 정확히 골라내 제거하는 기술, 그리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항암 치료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이걸 업계에서는 신약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약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항암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과 조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무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약 550조 원.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모두 꿈의 항암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가장 근접한 두 개의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기업을 통해 기술이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투자가 어떻게 미래를 바꾸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 분명 올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꿈의 항암제에 도전하는 기업.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만에 혈액 속 암세포가 전부 사라진다? 병원도 수술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직접 암을 사냥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이 기술은 벌써 실제 환자에게 적용됐고 지금은 전 세계 제약 시장의 판을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세포 유전자 치료제 시장 전망을 좀 보시면요.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4%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래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의 연평균 성장률이 21%,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8%인데요. 이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44%란 말이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여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26년 현재 시장 규모는 332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417억 달러 정도의 대형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44%씩 올라가며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기업, 이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꿈의 항암제 기술에 가장 근접한 대한민국의 두 기업은 어디일까요? 제약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방송을 놓치시면 곧 대시세 터지는 대박 종목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시청하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잘 안 눌러주시던데 다들 부탁 한 번씩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임상을 통과했다라는 뉴스 기사 하나로 대부분 매수를 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로 크게 손실을 보시거든요. 임상이라고 다 같은 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약 출시 과정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 매수해도 되는 구간, 이 부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임상 단계부터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시작합니다. 이 전임사는 동물 대상 독성, 약효, 그리고 약물 동태를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독성 시험과 반복 투여 시험을 통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때 설치류, 그러니까 쥐나 비설치류, 원숭이 같은 동물들 있죠? 이 동물들 100마리에서 500마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임상 단계만 1, 2년 정도 걸리고 비용은 30억 정도가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임상 단계는요, 이제 막 실험실에서 태동한 기술이 진짜 약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단계에서부터 만약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냥 논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임상 1상입니다. 임상 1상이 통과됐다는 호재는 뉴스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상 2상, 3상도 막 하이패스로 통과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간과 소요 비용을 한번 보시면요, 정말 오래 걸리고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주 매수했다가 강제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피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설명해드리는 기본 개념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고요. 임상 1상에서 3상까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우선 1상에서는 안정성 확인, 그리고 최대 허용 용량을 파악하고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는데 암치료제 같은 경우는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20명에서 1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테스트하는데 임상 1상 비용이 평균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상 2상은요,
해당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약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부작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100명에서 300명 규모고요.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진행하고 약 200억이라는 자금이 투입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짜 효과 있다는 신호가 안 나오면 수백억 날리고 회사 주가는 그대로 지하실로 떨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이 임상 이상에서 결과가 잘 나온다면 조 단위 계약이 터질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3상인데요. 3상은 대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약효를 최종 검증하고 기존 치료제와 비교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1000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가 필요하고요. 기간은 2에서 4년 정도 소요되고 비용도 7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있죠? 종근당이나 유한양행, 대웅제약 이런 곳에서 나오는 감기약, 두통약 같은 것도 전부 임상기간에만 1000억 이상씩 써서 한국식약처 인증받고 출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임상 3상을 끝내면 이제 최종 관문인 이 허가 신청 부분이 남았는데요. 미국에 약을 판매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검증이 까다롭고 꼼꼼한 FDA로 승인 신청을 넣고요. 유럽의 약을 판매하려면 EMA, 그리고 한국의 약을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요. 보통 대부분 임상 3상을 통과한 기업들이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넣죠. 그 이유는 FDA만 통과하면 한국, 일본, 가릴 것 없이 웬만한 국가들은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권위 있는 FDA 쪽 승인을 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라고 묶어서 부르긴 하는데요.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약회사들은 대부분 임상 3상까지 완주하고 허가까지 다 밟아서 상업화까지 가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요. 바이오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임상 과정을 끝까지 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임상, 많아야 임상 1상까지만 진행하는데요. 그럼 임상 2상, 3상, 허가 신청 이걸 다 패스하고 어떻게 돈을 벌까요? 그건 임상 1상까지만 진행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이 가진 고유 기술을 빅파마들에게 파는 구조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기술 수출 혹은 기술 이전이란 용어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게 바이오 기업들이 수익을 내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기술을 산 회사가 임상 2상, 3상, 허가 신청을 대신 진행하면서 비용들을 쓰는 구조죠. 그래서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업의 차이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앞으로 제약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제약회사에 투자해야 될지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판단이 명확하게 될 것 같으니 잘 듣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술 기반입니다. 제약회사는 화학 합성, 즉 정해진 분자 구조를 실험실에서 합성해서 약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 화학물질로 조제하는 약이죠. 감기약, 해열 진통제, 혈압약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반면 바이오 기업은 생물학적 제제를 만듭니다. 단백질, 항체, 유전자처럼 세포에서 직접 만든 물질을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면역세포를 조작해서 암세포를 잡게 만든다거나 유전자를 편집해 근본 치료를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제약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얘는 살아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도 다릅니다. 제약회사는 복제약, 일반 의약품, 그리고 일부 신약까지 포함되고요. 바이오 기업은 훨씬 진보된 기술 기반인 혁신 신약, 항체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중심입니다. 이 차이가 곧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 수명의 차이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업 구조도 완전 다릅니다. 제약회사는 직접 공장에서 만들고 유통도 합니다. 말 그대로 약을 파는 회사죠. 반면 바이오 기업은 초기 연구 개발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을 빅파마에 넘기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은 공장도 없고 약국 납품도 안 합니다. 대부분 기술만으로 먹고 사는 구조죠. 대표 수입 방식으로는 제약회사는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요. 바이오 기업은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로 수익을 얻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임상 1상 정도만 성공해도 조 단위 계약이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임상 경험도 다릅니다. 제약회사는 임상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을 다 합니다. 반면 바이오 기업은 임상 1상까지만 하고 이유는 대부분 다국적 제약사에 넘깁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는 적지만 성공 가능성만 입증되면 더 빠르게 기술 이전이 가능하죠. 위험 수준을 보시면 제약회사는 안정적입니다. 매출 기반도 있고 시장도 넓습니다. 반면 바이오 기업은 임상 한 번 실패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성공했을 때는 어떨까요?
수백 수천 배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꿈의 항암제에 도전하는 기업 또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 리스크를 우리는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대박 종목 1과 대박 종목 2는 이미 수조 원대의 기술 수출에 성공하며 국내에서 꿈의 항암제에 제일 가깝게 접근한 검증을 끝낸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을 살펴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대표적인 수익 방식인 이 기술 이전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의 개념인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수익 구조. 첫 번째, 기술 이전 계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이전 계약금의 개념은요. 기술 이전이 성사된 이후 개발 과정 중 일정 단계에 성공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 기술 진짜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일단 계약금 줄게. 그리고 개발 잘 되면 더 줄게. 이런 구조거든요. 특이한 건 이 계약금은 임상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특징을 살펴보면요. 계약 체결만 되면 임상 결과와 상관없이 즉시 수령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체 계약금의 5%에서 15% 수준의 계약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한마디로 기술이 제대로 상업화되기도 전에 돈부터 꽂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금은 회계상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에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 중에 이런 계약을 체결한 대표 사례가 있죠.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가 사노피와 ABL 301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무려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억을 수령했습니다. 제품이 없는데도 기술만으로 조단위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기술력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만의 매력이죠. 다음은 마일스톤인데요. 마일스톤은요, 기술 이전 이후 개발이 일정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지급되는 성과급입니다. 예를 들어 임상 1상 성공했네? 돈 줄게. 임상 2상 진입했어? 또 줄게. FDA 승인 났어?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단계마다 계속 돈이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유형도 다양합니다. 첫째, 개발 마일스톤은 임상 1상, 2상, 3상 진입이나 성공 시 지급되고요. 둘째, 허가 마일스톤은 FDA나 EMA 같은 규제기관에서 신약 승인을 받으면 또 한 번 지급됩니다. 셋째, 판매 마일스톤은 제품이 실제로 잘 팔려서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거기에 맞춰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요, 결과 하나 잘 나오면 계속해서 돈이 따라붙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마일스톤이 매출보다 더 강력한 성장 촉진제가 된다는 거죠. 특징을 보면 일단 성과 기반 수익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성공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규모가 큽니다. 계약금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전체 계약금 중 80% 이상이 마일스톤에 배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기술 이전 하나만 잘 터지면 계약금 500억을 받고 마일스톤으로 몇 천억에서 조단위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열티인데요. 로열티는요, 기술 이전 받은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출시해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원 개발 기업에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너희 기술 덕분에 약 팔았으니까 매출 일부를 떼어줄게. 이런 식으로 판매가 계속되는 한 수익도 계속되는 구조죠. 특허가 끝날 때까지 계속 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우선 지속적 수익 구조인데요. 제품이 한 번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그 약이 팔리는 동안은 수십 년 동안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 없이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 이걸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캐시카우. 그리고 보통 이 로열티는 매출의 2%에서 10% 수준입니다. 특히 ADC나 유전자 치료제처럼 고부가가치 기술은 로열티 비율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진짜 기술력의 값어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로열티 퍼센트가 높다는 건 그만큼 기술의 독점성과 효능이 강력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실제로 사야 되는 대박 바이오 종목은요, 그 수많은 가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방금 언급해드린 3개의 캐시카우를 모두 갖춘 이 바이오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건데요. 바이오 플랫폼이 뭐냐면요, 여러 약물, 즉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공학 기반 핵심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처럼 하나의 약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약을 찍어낼 수 있는 기술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항체를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기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 약물을 특정 장기에만 보내는 기술, 그리고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접합 기술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신약 후보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약을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레시피 플랫폼입니다. 라면 한 개가 아니라 라면 공장 자체를 갖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기술 하나라도 확보한 회사가 있다면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약을 만들 수 있고 다국적 제약사에 반복적으로 기술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즉, 약 하나 잘 팔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내고 계속 팔 수 있는 반복 수익 구조를 가진 겁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플랫폼 기업이 고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무한으로 매출 창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다? 약을 하나 가진 기업이 아니라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 바로 바이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플랫폼 하나만으로도 수조 원짜리 기술 이전이 가능한 대박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되는 조건. 뉴스 같은 찌라시가 아니고요. 바로 플랫폼 보유 여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보유 여부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 반복 기술 이전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요, 약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술 자체를 여러 기업에 반복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약 하나만 만들면 리스크가 크지만 플랫폼은 신약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신약 실패 리스크 분산인데요. 특정 파이프라인이 실패해도 플랫폼 기술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총알 한 발에 전부 거는 게 아니라 여러 총알을 장전해 두는 전략입니다. 한 개 실패해도 다른 총알로 계속 도전 가능한 구조죠. 세 번째, 수익 구조 안정화인데요. 계약금, 마일스톤, 로열티 이렇게 수익이 세 단계로 분산돼서 안정적입니다. 단기 캐시인 계약금부터 장기 현금 흐름인 로열티까지. 이게 바로 플랫폼 기업이 매출 없이도 고밸류를 받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밸류에이션 상승인데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미래성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적이 없어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보셨죠? 바로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바이오 플랫폼은 신약을 찍어내는 생명공학 기반 기술 공장이고 단순히 제품 하나를 만든 기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여러 약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꿈의 항암제 시대의 진짜 대시세가 터지는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까지 중간에 스킵하지 않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구독자 무료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려고 총 200페이지 분량의 주식 전자책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걸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단타부터 중장기 투자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제 핵심 노하우가 담겨있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부터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또 3분봉상 실전 단타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눌림이 나와주는 구간에서 진입해서 수익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볼린저 밴드 세팅값까지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호가창과 하락하는 호가창의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차트를 못 봐도 호가창만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초단타 호가창 매매법과 또 우리가 10배 터지는 종목을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바로 세력의 매집봉인데요. 이 전자책에서는 확률 높게 세력 매집봉을 식별하는 방법, 즉 거래량 패턴과 캔들 구조를 통해 세력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미리 포착하는 노하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거래량 조건이 충족됐을 때 실제로 매수에 수익을 내는 타점을 잡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역별 매매법, 이것도 정말 실전에서 잘 먹히는 고속류 매매법이거든요. 이 역별 매매법 하나만 제대로 마스터해도 주식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역별 구간을 제대로 포착하면 대시세가 터지기 직전 바로 초입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역별 구간에서 황금 타점을 찾는 방법, 즉 세력 매집 이후 이평선 수렴과 거래량 폭발 타이밍이 맞물리는 구간을 식별하는 법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십 년간 반복된 핵심 차트 패턴 9가지에 대한 설명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국내 주식의 차트는 거의 대부분 이 9가지 패턴 안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내용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자책에서 가장 돈이 되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시중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주식 고수들이 쓰는 조건 검색식까지 총 13종을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건 검색식은 시간대별로 다르게 구성해야 효율이 좋은데 대부분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 초반에 사용해야 하는 시초가 단타 검색식, 그리고 수급이 약간 죽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때 정말 잘 먹히는 VI 단타 검색식, 그리고 장 초반 상승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며 하락한 뒤 다시 한번 재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사용해야 되는 눌림목 검색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 시간대에 갑자기 이상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가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종가 매매 검색식까지 사망배열 조건 검색식이 총 13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구독자 이벤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만 해주시면 상위 1%, 주식 고수들의 핵심 매매 기법 5종, 그리고 차트 초보도 바로 차트 고수로 만들어주는 필살 패턴 9종, 거기에 시중에서는 절대 판매하지 않는 대박 조건 검색식 13종까지 총 20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제 전자책을 PDF 파일 형태로 전부 무료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 전자책을 무료로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영상 댓글창을 열어보면요. 제가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필수 기재 항목만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기재해 주신 곳으로 바로 급등주 포착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복잡한 절차 없이 단 10초면 끝나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라면 전부 참여해서 무료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꿈의 항암제에 도전하는 기업 2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대박 종목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정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매매할 때도 종목 선정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면 반 이상은 간다, 이런 관점에서 유심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입니다. 조단위 기술 이전 경험이 있거나 추가 계약이 가능한 기업인지를 확인했는데요. 기술 하나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기업, 그 자체가 꿈의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가능성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미 조단위 기술 이전 사례가 있는 기업, 혹은 그 기술로 이미 여러 계약을 따낸 기업이라면 이건 그냥 연구소가 아니라 현금 뽑아내는 기술 공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글로벌 신약을 반복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가인데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요, 신약 하나가 실패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신약 하나 만든 회사는 신약이 망하면 같이 망하지만 플랫폼은 수십 개의 약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약 생산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기 테마가 아니라 지속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플랫폼 보유 여부 무조건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이겁니다. 완치 가능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편의성까지 개선할 수 있는 진짜 꿈의 항암 기술을 보유했는가. 기존 항암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체력 떨어지고, 이제는 자가주사, 연역세포 치료, 정밀 타겟팅 같은 환자 중심의 기술이 시대의 핵심입니다.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다음 킴야, 다음 뮤고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준, 아주 중요합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이나 공동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인가. 이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 있어야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 보여도 머크, 사노피, 존슨앤존슨 같은 빅파마가 이미 손잡고 있다면 그건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 인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현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그건 테마가 아닙니다. 진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기술을 가진 꿈의 항암제에 가장 가까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한민국의 대박 바이오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대박 종목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 기업이 앞으로 조명을 받으며 주가 대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을 비운든 키트루다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트루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항암제입니다. 이 키트루다는요, 글로벌 제약사 머크에서 개발한 제품이고요. 머크는 지금 세계 5위 안에 드는 제약사인데
예전 코로나 팬데믹 때 경구용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서 머크, 이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를 탑티어 포지션에 올려준 게 바로 이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거든요. 대박인 건 2024년 매출 642억 달러 중 키트루다 매출만 300억 달러로 전체 매출의 50%를 키트루다가 차지합니다. 하나의 신약으로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무려 43조 원. 이건 게임 체인저 수준이 아니라 제약계의 아이폰급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머크라는 회사도 키트루다 하나로 지금의 위상을 얻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죠? 도대체 이 약 무슨 작용을 하길래 이렇게 잘 팔릴까요? 키트루다는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폐암, 위암, 유방암, 배장암, 간암, 신장암, 혈액암, 두경부암까지 거의 모든 암 치료에 적응증이 붙은 올인원 항암제입니다. 환자 몸 안의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 못하는 걸 키트루다가 딱 잡아서 야, 제가 적이야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면역세포가 암을 직접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신약이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개나 소나 이 키트루다 복제약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고요. 실제로 한국 기업 중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는 이미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시작했습니다. 딱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면 기다릴 것 없이 제품으로 출시하기 위해 2년 안에 임상을 다 끝낸다는 계획이고요. 자, 그럼 오리지널 기업인 머크사에서는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에 특허가 풀리는 키트루다의 기본 제형은 정맥 주사 방식입니다. 그런데 머크가 이걸 혈관을 찾아야 되는 정맥 주사 대신 피하 주사, 그러니까 배나 허벅지 같이 찌르기 편한 방식으로 제형을 변경해서 키트루다 2세대 버전에 대해 임상 3상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요, 정맥 주사는 병원에 와서 정맥에 바늘을 꽂고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약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암 환자가 매번 병원에 가서 바늘을 맞아야 하고 투약 시간 동안 의료진, 공간, 시스템이 전부 묶여야 하는 구조죠. 그런데 제형을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면요, 그냥 지방층에 짧게 찌르는 방식이라 환자 스스로 집에서 투약도 가능합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스스로 피하에 투약하는 것처럼 간단하거든요. 고통도 적고 의료 리소스도 덜 쓰이죠. 심지어 주사 시간도 단 몇 분이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키트루다의 기본 제형인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했을 때의 장점을 정리해드리면요, 우선 인력 절감과 회전율 향상으로 인해 더 효율이 좋은 키트루다를 더 싼 가격에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의 정맥 주사는 약을 투여하기 위해 간호사, 약사, 수액 준비까지 복잡하게 필요한데 피하 주사는 간호사 한 명이면 끝납니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비용도 확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특허 연장, 그리고 경쟁 차단 효과. 여기서부터가 진짜 머크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특허 방어 전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키트루다의 기본 제형인 정맥 주사만 특허가 2028년에 풀립니다. 2028년이 되면 복제약, 즉 바이오시밀러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 머크 입장에선 위기입니다. 그런데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새로운 제형이라 특허를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본 제형인 정맥 주사는 버리더라도 피하 주사 방식으로 머크는 2048년까지도 독점 지위를 지킬 수 있죠. 더 대단한 건 이겁니다. 머크가 연 매출 43조씩 내면서 그동안 쌓여온 병원과 보험사 같은 공급망이 있잖아요. 거길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머크의 프리미엄일 건데요. 머크는 이미 병원과 보험사랑 앞으로는 피하 주사만 쓴다 라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복제약이 나와도 병원에서 안 써줄 수 있다는 뜻으로 완벽한 시장 락인, 다시 말해 사실상 독점 연장 전략이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머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대 제약회사입니다. 그럼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제형을 변경하는 기술. 당연히 자체 개발을 했겠죠. 정답은 못했습니다.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기 위해선 단백질 덩어리인 항체의 흡수율을 높이는 특수 효소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오늘의 대박 종목 1번. 딱 2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이 지금 머크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기술 하나로 조단위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앞으로 연 43조를 벌어들이는 키트루다. 2세대 제품이 팔릴 때마다 오늘의 대박 종목 1번에게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매년 따박따박 쏟아진다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럼 그 대박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박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고요. 알테오젠은요, ALT-B4라는 핵심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인데요. 이 ALT-B4라는 기술 하나로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을 서서 기술 이전을 요청 중이고 머크는 이미 독점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기술이 뭐냐면요, 단순한 기술 아니고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정맥에 바늘 꽂고 2시간에서 3시간 주사 맞는 걸 배에 살짝 찌르는 주사 10분으로 바꾸는 기술. 그냥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제약사 입장에서는 매출 독점 연장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ALT-B4는 단순한 변형이 아닙니다. 제형 자체를 바꿔주는 특허 기반의 핵심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머크가 알테오젠 기술로 직접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즉, 머크가 이 기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알테오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지금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머크가 지급할 로열티만 연간 1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완전히 뒤흔든 기업 알테오젠.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임상 3상, 그리고 독점 계약, 그리고 플랫폼 기술, 세 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진 진짜 꿈의 항암제 수혜 기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알테오젠의 주요 기술 이전 계약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글로벌 탑5 제약사 머크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머크는 극히트루다의 오리지널 개발사죠. 그리고 이 머크가 알테오젠과 맺은 계약금만 2천만 달러, 총 계약 규모는 무려 6조 2,500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독점 계약입니다. 머크는 다른 회사 기술은 아예 안 씁니다. 알테오젠 기술만 써서 피하 주사, 키트루다를 만들겠다고 못 박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우리에겐 코로나 백신으로 익숙한 기업이죠. 알테오젠과는 무려 2건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계약금은 4,500만 달러, 계약 총 규모는 1조 9,565억 원. 이 정도면 계약 자체가 거의 한국 2차 전지 대형 배터리 3사가 맺는 수준의 계약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1위 제약사 다이이치장교입니다. 여기는 세계 최초로 ADC 항암제를 SC 제형으로 바꾸기 위해 알테오젠의 기술을 도입했어요. 계약금은 2천만 달러, 총 계약 규모는 약 4,064억 원. 정맥 주사만 가능한 항암제를 자가 주사로 바꾸는 최초 시도인 겁니다. 여기에 알테오젠의 기술이 독점적으로 들어가면서 비용을 치렀고요. 마지막은 인도계 글로벌 제약사 인타스입니다. 역시 계약금은 비공개지만 총 규모는 약 1,180억 원. 두 개 품목에 대해 SC 제형 전환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알테오젠 기술은 이제 선진국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복제약 시장, 신흥국까지 퍼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최근까지도 알테오젠의 시총이 저평가냐 고평가냐 말들이 많은데요. 답이 나왔잖아요. 알테오젠이 보유한 기술은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캐시카우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두 번째 대박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종목 핵심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C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판을 뒤엎을 꿈의 항암 기술이고요. 요즘 글로벌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ADC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조단위 돈다발을 싸들고 줄을 서는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DC는요, 항체, 약물, 연결고리, 이거 영어 앞글자만 따서 ADC로 부르고 있고요. 즉,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첨단 항암 플랫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항세포만 콕 집어서 찾아간 이후에 그 안에서만 폭탄처럼 약을 터뜨리는 정밀 타격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항암제가 기관총이라면 ADC는 저격소총입니다. 암세포에만 딱 박히고 거기서만 터지니까 정상세포는 거의 피해를 안 입거든요. 그렇다면 ADC가 왜 꿈의 항암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ADC는 오직 암세포만 정확하게 표적해서 공격합니다. 이 말은요. 항암 치료 과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모, 구토, 체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작용이 적으니까 장기간 투약이 가능하다는 부분인데요. 기존 항암제는 3, 4회만 써도 몸이 망가졌는데 ADC는 수십 차례 맞아도 환자 회복력이 유지됩니다. 제약사 입장에선 매출이 길게 지속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항암제보다 수배, 많게는 수십 배 이상 강력한 효능을 보여준다는 점인데요. 암세포에만 직접 도달하니까 약을 적게 써도 확실히 듣고 실제로 암이 사라지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ADC 시장은요.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기술 이전과 M&A 경쟁 중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이 ADC를 정조준하고 꿈의 항암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그 종목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ADC 꿈의 항암제 퍼즐을 모두 가진 대박 종목 2번. 그 종목은 바로 니가캠 바이오입니다. 니가캠 바이오는요. ADC의 핵심 구성 요소 3가지, 즉 항체, 독성 약물, 링커, 이걸 전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 수준의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회사들은 총알 하나만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니가캠은 총, 총알, 조준경까지 전부 스스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도 ADC 전쟁에 참여 가능한 풀스택 기업인 거고요. 다른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항체만 있거나 외국 독성 약물에 의존해서 연결만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니가캠은 원재료부터 무기 설계, 생산까지 풀라인을 직접 돌리는 회사입니다. 이게 ADC 업계에서는 거의 신의 영역에 들어가는 수준인데 그걸 해낸 기업이 바로 니가캠 바이오입니다. 니가캠 바이오는 표적 항체 개발 기술, 세포 독성 약물 자체 합성 기술, 정교한 링커 설계 기술을 보유했다는 의미가 말씀드렸다시피 ADC 구성 요소를 전부 자체 보유한 국내 유일 수준의 기업이라는 거거든요. 자, 항체는 암세포만 찾아가는 GPS, 독성 약물은 그 안에서 터질 핵폭탄, 링커는 이걸 얼마나 정확히 터뜨릴지 조절하는 시한장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도 일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니가캠 바이오는 ADC의 완전체입니다. 이 회사가 가진 건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의 미래 먹거리, 그 중심에 들어갈 자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가캠 바이오가 가진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요. 바로 독자적인 ADC 신약 파이프라인과 글로벌 임상 진출이라는 실행력입니다. 기술만 있으면 뭐하나요? 직접 신약을 만들어서 임상에 들어가는 회사는 정말 손에 꼽습니다. 니가캠은 이미 2025년에 글로벌 임상에 진입해서 약물 효능을 검증 중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그냥 연구 단계가 아니라 환자한테 직접 약을 투여하고 반응을 보는 단계라는 뜻입니다. 제가 플랫폼 기업이 임상을 진행할 때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니가캠이 이번 임상을 통과하면요. 바로 기술 이전이든 품목 허가든 조단위 매출 기반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바이오 기업들은요. ADC 항체만 만들고 외국 제약사에 기술 넘기고 끝나거나 혹은 공동 개발로 이름만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 니가캠은 약물도 직접 만들고 표적도 직접 설정하고 임상도 스스로 밀어붙입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끝까지 끌고 가는 회사라는 건데요. 이거 웬만한 자본력과 본인들 기술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가캠은 다른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처럼 기술만 팔아서 끝낼 거냐 아니면 진짜 꿈의 신약을 만들어서 판을 장악할 거냐를 놓고 고민을 했을 건데 니가캠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ADC 신약의 완성까지 나아가고 있는 국내 유일 바이오텍 기업이 바로 니가캠 바이오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니가캠 바이오는요. 기술만 있는 연구소 바이오가 아닙니다. 실제로 ADC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GMP 인증 설비까지 갖춘 제조형 바이오텍입니다. 한마디로 아이디어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걸 직접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가진 회사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ADC는 그냥 만들 수 있는 신약이 아닙니다. 항체, 독성 약물, 링커 이 세 가지를 정밀하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제약사들도 대부분 CDMO, 즉 위탁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글로벌 빅파마도 ADC 생산을 자체적으로 못해서 CDMO 업체한테 몇 천억씩 저감해 맡기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리가캠은 어떨까요? 자기 기술로 직접 만들고 자기 공장에서 직접 생산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앞으로 ADC, CDMO로도 확장 가능한 플랫폼 생산 기업이란 뜻입니다. 즉 신약도 만들고 남의 신약도 대신 만들어주는 투 트랙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대박 종목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리가캠바이오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제는 숫자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리가캠바이오는 이미 글로벌 제약사 얀센과 항암 파이프라인 LCB84를 기술 이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제휴가 아니라 임상 일상 승인 후 바로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건 그 기술이 실제로 통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6년 예상 기술 이전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기술 이전 수익만 2,600억 이상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바로 이 LCB84 계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리가캠은요, 그냥 개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조단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란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대표 제약사 오노약품공업과도 또 하나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오노약품은 옵디보라는 면역 항암제로 유명한 회사죠. 그런 글로벌 빅파마가 리가캠의 ADC 플랫폼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계약 규모는 총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마일스톤에 이어 로열티까지 받는 구조거든요. 이제 리가캠은 기술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이 출시되면 매출의 몇 %를 계속 받는 구조까지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건 곧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확보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꿈의 항암제 ADC 플랫폼 완전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해도 이런 ADC 대세 흐름 속에서 세계가 주목할 한국 바이오 기업 1순위는 리가캠바이오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앞으로 이 종목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의 항암제 하나로 향후 대폭등이 기대되는 바이오 기업 딱 두 종목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과 리가캠바이오고요. 이 두 종목은 임상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진입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진입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최적의 황금 맥점이 출현했을 때 진입 사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채널 오픈 기념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개발한 급등주 포착 AI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AI는 당일 5% 이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요.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단타를 어떤 종목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감이나 운이 아닌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이 AI는 기관,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의 이상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패턴 기반 시스템으로 당일 상승이 유력한 단타 종목을 자동으로 포착해줍니다. 수개월간의 백테스팅 결과 최종 단타 적중률은 80%에서 90% 사이를 목표로 설계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만큼 이 시스템은 프로 트레이더의 실제 진입 타점과 거의 동일한 구간에서 종목을 포착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동안 급등주에 뒤늦게 올라타서 고점에서 물렸던 단타 매매 패턴, 이제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이제 실제로 AI가 종목을 어떻게 포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치 파일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보고만 계셔도 장 시작부터 장 마감까지 자동으로 종목이 실시간 포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AI는 당일 상승률 기준 6% 이하 구간에서만 종목을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5%, 20%. 이미 급등한 종목에 진입해서 손실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온 안정적인 종목만 자동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장 마감 시점에는 포착된 종목들의 당일 상승률과 성과 리포트가 자동으로 정리되어 당일 포착 종목의 전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일 상한가 종목도 높은 확률로 포착하는데요. 이날은
EM&I와 전방 이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제가 직접 알림이 언제 발송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일 알림 발송 시간이 오전 10시 2분으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M&I 상한가 잡은 날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종목 포착을 했고 그리고 정확히 5분 뒤인 오전 10시 8분에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즉 알림을 받고 바로 거래창을 열어서 매수했더라도 충분히 이 상한가를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AI는 저점 구간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종목을 미리 포착해주기 때문에 단타 승률이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타 매매뿐만이 아닙니다. 이 AI는 바닥 구간에서 이상 수급을 포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 시에도 충분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AI가 포착한 주요 종목들의 최고 상승률을 살펴보면 로봇 관련주뿐 아니라 대형주까지 포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단타가 어렵거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그리고 주식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안정적인 성과를 냈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등주 포착 AI를 평생 무료로 사용해보고 싶거나 직접 들어와서 성능을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 모두 제 채널 구독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평생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했다라는 인증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증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댓글창을 열어보면요. 제가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뜰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필수 기재 항목만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기재해 주신 곳으로 바로 급등주 포착 AI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요. 복잡한 절차 없이 단 10초면 끝나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라면 전부 참여해서 무료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